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파리학번 똥파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제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서울대 파리학번 똥파리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연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서울대 파리학번 똥파리라 하면 서울대 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따라서 이 똥파리란 이름 자체가 이 서울대 파리학번들에 대한 어떤 비하 또 평가 절하할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 파리학번들의 어떤 이 빛과 그림자를 좀 조명을 해서 타의 모범도 삼고 우리 사회의 초석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울대 똥파리라는 얘기가 나왔느냐면요. 자, 똥파리라는 것은 결코 속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요구하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말인데요. 자, 파리 중에서 굉장히 숫자가 흔하다. 이래서 똥파리라고 쓴다. 우리 국어 표준 대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리학번이 그 역대 서울대학교 입학자들과 비교했을 때요. 어느 때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졸업 정원제 해가지고 숫자 늘렸죠. 거기다가 또 이제 81, 82, 요 당시에는 이 예비고사를 오늘의 수능이죠. 이것을 한 번만 보게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특히 81학번의 경우에는요, 정원미달이 많이 났는데 그 정원미달을 한꺼번에 채우면서 갑자기 많은 숫자가 들어오니까 서울대 파리학번은 숫자가 많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 숫자가 많아지면요,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숫자 속에 옥 같은 인재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똥파리들은 시험도 많이 합격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명문대학을 돌면서 석학 박사, 법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이 다수 배출이 됐고 기업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동량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파리학번 똥파리들, 특히 법대 똥파리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원희룡이란 분,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을 했던 이분이 바로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에 입학수석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 역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검사하다가 나중에 정치인으로 돌아서 국회의원 또는 지사 등을 역임하다가 국토부 장관까지 했죠. 현재 국토부 장관을 할 당시에 양평 고속도로 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야당 측으로부터는 상당히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평가도 이미 끝난 그 상태에서 노선을 그러니까 김 여사님 처가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노선을 돌린 것은 분명한데 과연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원희룡이라는 분이 서울대 파리학번으로서 수석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올해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학번은 원희룡과 또 동기생이 또 장관을 했어요. 또 한 명의 장관은 바로 경제부총리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최상목입니다. 이 최상목이라는 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러다가 경제부총리로 옮겼고 또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서는 탄핵 소추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까지도 덩달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되었든 서울대 파리학번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똥파리들이 한국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받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상목 부총리는 바로 서울대 법대에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 수석도 대단하고 수석 졸업도 대단하죠. 근데 특히 수석 졸업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 A+를 받아야 되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집착, 학점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없이는 수석 합격이 불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대학 4년 전 과정을 적어도 학업에 있어서는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냐.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법대 출신이면서도 행정고시를 해서 재경직인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행정고시 과목에는 경제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법대 수석 졸업도 하고 경제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당시 안종범 수석 바로 밑에 근무를 했죠. 이제 그러다가 미르재단 사건, 여기에 이제 미르재단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떤 재단을 하나 운영하겠다 해서 재벌들한테 돈을 의지에 반해서 뜯어낸 그 사건이죠. 이게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이때 이제 바로 최상목 부총리께서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정경련을 압박했다라는 증언들이 정경련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그 얘기가 법원 판결문에도 안종범 판결문에도 여러 차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를 현재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최상목 총리, 그러니까 부총리죠. 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이 최상목 부총리의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또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2억 원 이상 사들였고 그것을 현재까지도 잔고 가지고 있다. 현재라 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 2024년 말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024년이라는 해가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던 시절 아닙니까? 특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선을 뚫고 1,500원 뭐 아주 고공행진을 했더랬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IMF 직전에 국가 부도도 환율이 오르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2024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환율 공포, 지금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국채를 언제 샀는지 재산 신고서에서는 매입 시점은 없습니다. 2024년 잔액 12월 말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12월 달에 샀다 이러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매입 시점을 공개하라. 왜 매입 시점이 중요하냐면요.
12월 달부터 한국의 환율이 무너졌단 말이죠. 환율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당시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최우선 목표가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화 가치 올리는 거였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그 시점에 미국 국채를 샀다면, 자, 국채는 결국은 우리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돈으로 사게 되면 그만큼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한국 원화 가치를 방어하겠다고 해놓고 본인은 2억 원어치나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데 그게 배팅을 했다. 그래서 말로는 원화 가치 안정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원화 가치 폭락을 주도했다라는 이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최상목 부총리의 투자 금액 2억 원어치가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투자치고는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2억 원어치 국채를 샀다? 어느 국민이 잔고로 미국 국채를 2억 원이나 과연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나 환율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자, 본인은 우리나라 환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배팅한 것이 아니냐. 환율이 더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자기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국채를 샀다. 이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우리 환율은 원화 가치는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화 가치 폭락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런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백지 신탁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신규로 국내 주식은 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냐면요, 자기가 하는 정책이 어떤 특정 회사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바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 측에서는 국내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한 국채를 샀다. 이거 법 위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외국 주식을 사지 못할 때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가 국내에서 국외로 대상에 거의 제한이 없죠. 그런데다가 한국의 부총리 또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종목이 대거 사들어가면 미국 특정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서나 그냥 비트코인으로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취지는 이해 충돌을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이 과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금융시장을 아예 진출할 수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을 지금 백지 신탁의 대상으로 얽어놓은 것이 공직자윤리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도 언제든지 외국 주식 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외국 주식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회는 자신들도 관계가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최상목 총리를 향해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목 부총리의 처신 좀 이상합니다. 자, 최상목 부총리가 원래 부총리에 내정돼서 국회 청문회 인준 절차를 거칠 때요,
그때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당신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요즘은 청와대라고 안 그러죠.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미국 국채를 산 것은, 이것은 이해충돌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맹공을 퍼부었고, 그러자 최상목 당시 부총리 내정자가 진선미 의원의 말을 수용한다. 그래서 부총리가 되면 바로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부총리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아서 한때 공직자 재산에 최상목 부총리 편에 미국 국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 대목을 보면 팔고 다시 샀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에 살 때는 국회에서의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한 거일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난타당하고 판 다음에 또 샀다? 이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주 상습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유하고 있던 것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인정. 그래서 팔아놓고 그 몇 달 후에 다시 사버리면 이것은 위선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런 어떤 도덕적 문제를 떠났어요.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한국 국채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공직자는 오로지 공선후사, 선공후사죠. 그리고 사적인 재산 관리는 백지 신탁 또는 어떤 정권 상품 같은 것은 매도를 해놓고 적어도 자기 재임 시절에는 자기 재산 관리에 신경 쓸 그 시간에 국가 재산, 나라의 국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죠. 자, 이 서울대 법대 똥파리들의 경우에 한국의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훌륭한 분도 참 많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 족적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실정법을 어긴 거 없다. 이게 법대 졸업자들의, 법학도들의 하나의 그 함정일 수가 있는데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정말 공직자로서 표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선하게 모범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이 사회 가치 통념상 이해 충돌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가 취해야 될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대 82학번 똥파리의 수석 졸업자, 자, 서울대 82학번 똥파리는 애칭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들이 숫자는 많았는데 그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기여하고 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담긴 애정어린 말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서울대 82학번 똥파리의 선두주자인 최상목 총리의 이런 국채 매입 행각, 이것은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공직자윤리법에 오해가 있었다면, 또 최상목 총리가 어떤 다른 큰 뜻, 정말 선의의 뜻으로 미국 국채를 샀다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어떻겠냐. 자, 서울대 82학번 똥파리, 특히 서울법대 82학번 똥파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똥파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국채 2억 원어치 매입에 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